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명은 F4고요. 4 female이란 뜻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What's in my cart, 약자로 YM입니다. 목차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와 멤버에 관한 소개, 프로그래밍 진행 과정, 웹 기획하면서 사용했던 다이어그램, 그리고 스토리보드에 대해 설명드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홈페이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저희 사이트명은 What's in my cart, 약자 YM이고 목적은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직접 접촉을 꺼리고 배송 대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외국에서 현존하고 있는 인스타카트라는 웹사이트를 벤치마킹하였고 이 사이트와 같은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 클라이언트가 마트 상품을 주문하면 쇼퍼가 대신 마트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의 핵심은 위치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주변 마트를 보여주고 그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쇼퍼가 그 주문서를 받아서 배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사이트 역시 이에 착안하여 만들었고 이 유저는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슈퍼, 바로 어드민입니다. 클라이언트와 같은 경우 위치 기반으로 주변 마트를 확인하고 거기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슈퍼로부터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입니다. 슈퍼는 클라이언트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상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딜리버리 코스트를 받고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드민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총괄하며 클라이언트의 Q&A를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시보드 통계치를 관리합니다. 저희 팀입니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 그리고 나머지 신다혜, 안경은 팀장님, 그리고 저, 남윤서, 염가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맡은 역할은 하단에 써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타임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획 준비하고 벤치마킹한 웹사이트를 먼저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DB UI 밑작업, 그리고 깃과 서버, 프론트 작업, 그리고 프론트와 백엔드 연동, 포트폴리오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우선 백엔드 개발 환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스프링 부트를 사용했는데 IDE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제이를 사용했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선정한 이유는 내장 서버와 DB를 지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개발 환경을 쉽게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빌드할 때는 그라데를 사용했는데 디펜시스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DBMS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는 마리아DB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고 마리아DB 사용 전 MySQL을 사용함으로써 연습을 하였고 또 아마존 웹서버를 통해 배포와 DB 서버는 RDS를 사용하면서 마리아DB로 넘어갔습니다. JP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쿼리문을 일일이 작성하는 대신에 문법에 맞는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빠른 코딩을 진행할 수 있었고 저희는 마이바티스 대신에 이걸 사용했던 이유는 래퍼를 사용할 때보다 더 객체 지향적인 개발을 할 수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깃허브를 사용하여 각각 팀원마다 브런치를 나눴고 팀장이 그때 풀 리퀘스트를 할 때마다 머지하여 병합함으로써 프로젝트를 병합시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입니다. 저희는 부트스트랩, 타임리프, jQuery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스프링 부트를 선정하면서 무스타치와 타임리프 중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타임리프가 정보를 더 찾기 용이하고 스프링 부트에서 추천하는 템플릿이기도 하여 타임리프를 사용하였고 또 저희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을 선정하였고 jQuery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고자 하였고요. 다음은 다이어그램들입니다. 테이블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ER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여 만들었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흐름에 따라서 기능을 구현할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유저가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쇼퍼가 매칭되는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떤 것인지 유즈 케이스를 통해 설명해 두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객체,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어떤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며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스토리보드고 슈퍼 스토리보드, 어드민 스토리보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첫 페이지입니다. 클라이언트 페이지로 주소를 다음과 같은 곳에 입력하면 하단에 관련 주소들이 정렬되고 주소를 클릭한 후에 계속하기를 누르면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 회원가입과 구글 회원가입으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구글 회원가입으로 보여드린 후에 슈퍼 회원가입할 때 일반 이메일 회원가입 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처음에 첫 화면에서 입력했던 주소가 상단에 표기되고 또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마트를 표시하게 됩니다. 주변의 마트 어느 지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위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위치 기반을 통해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는 픽스해두어 스크롤링 해도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해 두었고요. 내비게이션에서 다음과 같이 마우스를 호구하게 되면 드롭다운 방식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사이드바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컨택트 같은 경우에는 Q&A, 문의하기, My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A 버튼을 누르면 모든 사용자가 올린 Q&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의 작성하기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 세션에서 유저의 이름과 이메일을 가져옴으로써 유저가 굳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좀 더 용이하게 문의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배송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는 타이틀에 문의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Q&A에서 내가 작성한 Q&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들어가 쇼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롯데마트에서 크롤링한 아이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DB는 모두 크롤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모달 창이 구현됩니다. 모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트, 어떤 카테고리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이름, 가격,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버튼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트를 누르면 위시리스트의 아이템이 추가되며 Add to 카트를 누르면 장바구니의 상품이 추가됩니다. 다음과 같이 마우스를 이미지에 올리면 두 가지 아이콘이 호버되면서 상단에 뜨고 여기 있는 아이콘 역시 장바구니와 위시리스트 추가가 가능합니다. GS2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푸드를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컨비니언스 푸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검색창에 아이템을 검색하면 검색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좋아요 기능입니다. 클릭했을 때 모델창에 하트 옆에 숫자 1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시 리스트에 아이템을 추가를 하게 되면 모달에서 볼 수 있는 하트가 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송비 수정 기능입니다. 장바구니를 들어갔을 때 서비스 비용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에딧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에리아가 활성화가 되고 배송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원 미만으로 금액을 기입하게 되면 경고창이 뜨며 5,000원 이상으로 가입할 때만 적용이 되며 총 합계 금액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현재 4개 상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시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위시리스트에 담은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애드 카트를 누르게 되면 장바구니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카트 역시 구현되었고요. 상품이 5개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버튼을 클릭할 때 자동으로 합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서를 제출하면 내가 주문한 주문서의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와 같은 경우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3,000포인트를 제공해주며 결제 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총 합계 금액이 차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거나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보낸 후에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내가 주문한 주문서가 결제 주문 내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제를 취소하면 결제 실패했다는 어럴트가 뜨게 되며 결제 대기 중인 주문서로 이동됩니다. 결제 대기 사이트 바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API를 활용하여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제 성공 내역은 이메일로 날아오며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한 주문 내역은 주문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올린 주문서는 아직 쇼퍼와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내 정보창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첫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메일을 입력했을 때만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는 SMT 우편전송 프로토콜을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활용하여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보에서 임시로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기입하고 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로 회원가입하기 위해 퍼스트 페이지에서 주소를 기입하고 계속하기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회원가입 창에서 슈퍼로 회원가입하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슈퍼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킹 슈퍼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의 마이 페이지는 클라이언트 마이 페이지와 유사하며 주문 관리를 드롭했을 때 드롭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주문서, 나의 주문서, 그리고 과거 주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문서를 클릭했을 때 고객이 주문한 주문서의 마트와 나의 현재 거리를 계산하여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시해줍니다. 주문자의 아이디, 주문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주문서 안에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송 내역에서 내가 수락한 주문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수락한 주문서의 주문 번호가 채팅방에 다음과 같이 표기되며 이 채팅방이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팅방을 구현하였습니다. 주문 내역에서 아까 슈퍼와 매칭되지 않았을 때와 달리 슈퍼와 매칭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슈퍼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고 세팅하기와 거래 종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세팅하기로 가면 다음과 같은 주문서 번호가 나오는 채팅방이 개설됩니다. 주문 내역에서 슈퍼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슈퍼의 평점과 신고하기 기능이 활성화되며 슈퍼가 배달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첫 배달이에요. 그리고 배달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별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텍스트 에리아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어드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을 제때 안 보내줬어요 라는 내용으로 킹슈퍼 신고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거래를 종료하고 슈퍼에 대한 평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슈퍼가 평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 모양으로 표기됩니다. 슈퍼2의 평점은 현재 별 5개입니다. 평점은 1점, 3.5점으로 구분되며 현재 5점인 슈퍼에게 3점을 주는 경우 4점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어드민 페이지입니다. 어드민 계정을 고정시켜 두었고 어드민 페이지로 로그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로서 클라이언트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통계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판매 건수, 상품, 그리고 유저가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슈퍼와 클라이언트의 비율에 대한 차트 파일, 그리고 월별 주문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어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마트의 상품이 가장 잘 팔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관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등록한 Q&A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답변 버튼을 클릭을 함으로써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 역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답변할 때 이와 같은 값들을 고정값으로 두어 좀 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원관리입니다. 신고 회원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고한 내용, 회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하면 신고 내역이 삭제되고 처리했을 때 이 해당 회원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신고했던 킹슈퍼 회원을 정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원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슈퍼에 따른 검색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값은 이메일, 네임, 주소, 그리고 슈퍼인지 클라이언트인지,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계정인지 세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킹슈퍼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것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사용 가능을 false로 표기되며 이 해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정지시킨 회원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킹슈퍼로 로그인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쉬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